네, 정원의 인생 이야기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같이. 그래서 저희 오늘 해볼 심층 토크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제 저희가 미국 대선을 또 한번 얘기를 했었죠. 미국 대선 얘기했었고 사실 미국 대선만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예, 국내 정치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또 이제 또 이슈가 돼가지고 신고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제 자제를 할 얘기고요. 오늘은 이제 또 저희가 얘기해볼 컨텐츠 또 대선입니다. 또 대선이죠. 유건들 대선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뭐 진행 방식 늘 심층 토크 방식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한 줄 평 얘기하고 좀 대선의 이제 흐름 그리고 좀 얘기해보고 마지막에 평점까지 한번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 줄 평부터 조금 부탁드립니다. 역대급 건설적 논쟁. 이들은 정말 유라시아의 권하들을 사랑하는가? 정치적 공작이 판을 쳤다. 근데 좀 다시 해도 되나요? 네. 이거 정치적 공작에 해당하신 분들도 이 영상을 생각해보니까 보잖아요. 네. 누구에게 유건들을 맡겨도 안심이 되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번 미국 대선 때처럼 어느 쪽을 조금 지지하는지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건들 대표 선거란 거를 소개시켜 드렸었나요? 일단 먼저 그거를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오늘 토크할 주제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에 치러진 전 세계 마지막 대선 유라시아의 권하들 대표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후보가 나왔고 박하진 후보와 송민석 후보 이렇게 양자 구도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유건들 최초의 경쟁 선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박하진 후보를 네. 한번 지지를 했습니다. 저도 저는 이제 그 송민석 후보를 좀 밀어주는 쪽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김태형 씨는 박하진 후보 그리고 정건호는 송민석 후보를 좀 지지해주는 상황에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우선 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하진 씨가 왜 강력한 대선 주자가 되었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유건들에게 있어서 송민석이라는 존재는 좀 강력한 대선 후보잖아요. 현직 대표시기도 하고. 네.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박하진 후보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는지 좀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박하진 후보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송민석 후보께서 지난 여름에 2023년 9월 7일 날 예정되어 있었던 유라시아의 권하들 5주년 기념 행사 그거를 지난 여름에 일정 변경 시도를 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좀 악화가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즈음해서 네. G3가 이태원에서 네. 이제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유라시아의 권하들에. 그러한 점에서 박하진의 리더십 기대된다, 궁금하다 이런 의견이 오갔고 네. 거기서 저희가 이제 강력한 리더십 이러면서 떠들어대면서 네. 그분이 이제 급부상하게 되었죠. 유건들 5주년 기념 행사 때 저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일정 변경 이슈로 인한 국정조사가 열리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의견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박하진 후보가 이제 강력한 대권 주자로 떠올랐죠. 그러면 그 얘기를 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24년 송민석 대표의 한 해 이 집권 시기는 어땠는지 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좀 이번 1년 송민석 대표의 성적표. 일단 진짜 송민석 대표가 이게 한쪽으로만 평가하기는 참 힘든 그런 입체적인 성격을 가진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양가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이야기했던 지난번 본인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천명했던 여러 가지 공약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이행했습니다. 박하진 제천 면허 프로젝트부터 해서 유건들 5주년 기념 행사 그리고 뭐 5년 비전 제시 이거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셨다니까. 약간 제시를 하셨으니까. 하셨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그분이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24년의 유관들이 굉장히 풍성했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과의 측면에서 평가를 하자면은 사실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굉장히 조금 쉽지 않았던 한 해였다.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그 사건 국정조사 국정조사 사태 그리고 여러모로 구성원들에게 오인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죠. 일단 그분이 이제 본인 개인적인 특성이 이제 지각이 패시브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양가적인 측면이 있다. 저는 좀 그걸 꼽고 싶어요. 그 여론조사를 보면 송민석의 이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부분이 국정조사 때랑 그 막차 이슈 터졌을 때 아무래도 그때 좀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송민석 후보의 공약 이행률만 봤을 때는 제대로 다 이행을 했다. 근데 과연 유라시아 권하들 멤버들에게 전적인 신뢰를 얻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본인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대권 주자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그 민심이 좀 많이 안 좋았다라는 거를 좀 반증하는 건데, 본인이 또 집권 시기 때는 대선 주자가 또 크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제가 이제 내려놓으면서 네. 이제 올라오신 거죠. 네. 그런 후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송민석 후보에 대한 약간 시선이 양가적이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선이 그렇게 레이스가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본인이 박하진 선대위원장에 네. 들어가 계셨는데, 네. 박하진 선대위원회가 생각보다 되게 일찍 선거운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일단은 저희는 선거운동을 굉장히 퀄리티 있게 하고 영양가 있게 진행을 하자라는 게 전체적인 플랜이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선거운동도 빨리 시작하고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캠페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가자라는 게 뭐 실제로 그 캠페인으로 이분들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 이렇게까지 대표직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최대한 백화진 인스타 네. 같은 경우도 하루에 게시물이나 스토리 하나 이상은 무조건 올라가게끔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총괄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대표를 향한 어떤 열망,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가 더 큰가 이런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그런 전략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박하진 후보 선대위에 좀 선거운동을 봤을 때 뭔가 한 발 먼저 나가는 스탠스를 늘 취했잖아요. 후보 등록도 먼저, 공약 발표도 먼저, 인스타 게시물도 먼저, 뭐 이런 식으로 송민석 후보보다 이렇게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나요? 아니면 뭐 크게 효과는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박하진 후보가 이겼고,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영향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 반대로 이제 저는 송민석 선대위에 들어가 있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제 김태형 선대위원장처럼 뭔가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약간 조언을 해주는 느낌으로 진행이 됐는데, 뭐 그게 끝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의 이제 영향력이 뭐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는 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후보들의 공약이었는데, 네. 좀 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은 이제 두 후보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인기 영합주의적인 그런 느낌의 공약들이 많이 보였고, 네. 뭐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유라시아에 관한 법인화, 법인이 이제 네. 법인화 같은 경우 뭐 현실로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네. 근데 이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떤 후보에서는 반유권들 세력 척결 같은 거, 뭐 어떤 후보 또 특정 후보에서는 뭐 이거는 뭐 그나마 현실 가능성이 있긴 한데 네. 이거를 왜 넣지 싶은 오인하는 공약이 네. 뭐 쇼미더 유권들 같은 그런 예. 공약들이 네. 있었습니다. 네. 저희 그거 있었잖아요. 유권들 여론조사, 네. 마지막 여론조사였나요? 네. 그때 공약에 대한 네. 선호도 조사, 거기서 압도적인 격차로 박하진 후보가 그쵸. 앞서갔잖아요. 네. 그거는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두 후보 간의 공약의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박하진의 공약을 더 선호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훨씬 먼저 공약을 발표를 했었고, 네. 황매숙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대비를 하고 더 정돈을 해가지고 공약을 발표할 수 있었는데, 되게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본인만의 특별한 색깔이 들어가지 않은 공약들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약간 실망한 거가 아닐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조사가 나타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송민석 후보가 늦게 나온 공약에 비해서 뭔가 좀 자신만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간 공약이 아니라, 공약이 되게 비슷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조금 여러모로 아쉬웠는데 그런 게 조금 그런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좀 가장 논란이 됐던 법인 문제,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공격이 들어올 거라는 거를 좀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일단
처음부터 네. 저랑 박하진 씨랑 둘이서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네. 박하진 씨가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제 박 대표시죠. 네.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무조건 공격받는다. 공격받을 여지가 다분하다. 이거 네. 본인이 뭐 이거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체화해가지고 내놓을 수 있냐. 네. 근데 뭐 그냥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퓰리즘식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아. 실제 박 후보님의 네. 말씀이시고요. 예. 그래서- 또 최측근이시니까. 네.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박하진 후보가 토론회에서 보여준 대처 능력이 선대위원장으로서 좀 만족스러웠나요? 아니면 좀 아쉬웠나요? 저는 아주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어떤 점에서? 제가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자 당시 네. 토론회 사회자로서 진행해봤잖아요. 네. 그때 이제 옆에서 박하진 후보의 토론 대응 방식을 네. 들으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웠고 어떻게 끌려다니냐. 특히 이제 법인화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하고 네. 넘기면 되지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자꾸 이제 본인이 이거 둘러대시느라고 네. 또 이제 괜히 또 주도권 뺏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죠. 박하진 후보의 공약 중에서 가장 핫했던 게 법인화 관련된 문제였다면 홍민석 후보 쪽에서는 쇼미더 유건들 이거 무슨 공약이냐 혹시 무슨 공약인지 아시나요? 대충 들었죠. 대충 정리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이제 각자 유라시아관들 구성원 개개인이 가진 포텐셜이나 진짜 네. 어빌리티가 다 각양각색인데 네. 그런 것들을 서로 뽐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이제 공약으로 내거셨는데 사실 네. 그렇게 매력적인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뽐내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네. 가지고 있는 장기가 뭐 많지도 않다지만은 그거를 뭐 굳이 우리 유건들에서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유라시아 관아들의 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분들 네.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으로 조금 생각될 수도 있는 공약이었긴 한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진 않았다. 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송민석 선대위에 있었지만 송민석의 공약을 뭐 터치한 게 전혀 없거든요. 쇼미더 유건들이라는 공약은 고진호를 위한 공약이 아니었나. 일단 제목부터가 쇼미더 머니를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공약이었고 여러 가지 이제 후보분들의 공약을 보면 특정 멤버를 노린 듯한 공약들이 보여요. 대표적으로 이제 송민석 후보의 공약의 쇼미더 머니, 쇼미더 유건들 공약이 그런 거였고 박하진 후보의 공약 중에 이제 정인생 촬영보다는 적극 탐감. 적극 탐강 이런 거는 뭐 누가 봐도 정권화 멤버를 조금 노린 듯한 좀 공약이었고 그래서 뭐 여러모로 좀 후보자들이 이 멤버를 좀 포섭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게 좀 보이는 흔적이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얘기를 조금 물어보고 싶어요. 송민석 선대위원장이 그때 정권화 위원장이었잖아요. 정권화 위원장이 또 박하진 선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거 공개되는 건가요? 그거 아십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다 사실 저희가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이중 스파이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재밌죠. 예. 재밌고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저는 단 한 번도 박하진 선대위원장이라고 밝힌 적이 없는데 송민석 씨가 저한테 그 포스터 사이즈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지? 그러니까 뭐 그건 모르죠. 네. 근데 뭐 누가 봐도 좀 본인이 신나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정권화의 이중 행적은 별 영향은 없었다. 없었다. 아예 없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좀 박하진 선대위의 선거운동 방식이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네거티브가 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실제로 그 백하진 인스타를 보면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갔었는데 뭐 유권자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유권자로서 이런 사람을 과연 대표로 뽑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였고 백하진 인스타가 아니었다면 유권자로서 그런 사실들을 묵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그렇기 때문에 뭐 참 좋았다. 그러면 그걸 올린 당사자로서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거티브 아니고요. 팩트를 올린 겁니다. 팩트를 올린 거다. 끝인가요? 유권자들에게 사실을 알 수 있는 권리를 또 이제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올린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를 좀 말씀하자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고진호 씨 같은 경우는 론 이름 모르는 거 그거는 또 한동안 또 유권들에서 큰 뜨거운 감자였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보편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15만 원 이제 수여한 거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이 조금 대표로서 도덕적으로 조금 어긋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선거 운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3번의 여론조사도 있었고 여론조사가 굉장히 또 엎치락뒤치락했어요. 네. 여론조사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2주차 여론조사까지는 박하진 씨가 뒤지는 거였죠. 그러다가 마지막 여론조사 때 엄청난 격차로 또 역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양 후보가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마지막 여론조사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마저도 이탈하는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랑 비슷하게 또 공약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나서 공약 발표 이후의 여론이 이 정부와는 완전히 달라졌구나라는 걸 조금 느낄 수 있었죠. 네, 그러면 이제 12월 29일 당일에 좀 상황을 저희가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토론회가 있었는데 토론회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네. 토론회에 대한 총평 송민석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토론회 자체는 박하진 후보가 좀처럼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송민석 후보는 본인이 준비해온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최대한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박하진 후보를 괴롭혔죠. 저 같은 경우도 좀 얘기를 하고 싶으면 물 만난 물고기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박하진 후보와 송민석 후보의 토론 역량 차이도 물론 드러났는데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준비를 얼마나 했냐가 좀 거기서 너무 드러난 게 아닌가. 송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법인화 공격을 위해서 민법까지 공부해온 반면에 이제 박하진 후보는 토론회 진행하면서 나온 실언들이 되게 많았죠. 뭐 압수수색 관련 문제도 있었고 자신의 말을 거기서 뒤집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또 지금 굉장히 또 논란이 또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모로 좀 준비성이나 이런 거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박하진 후보가 가진 장점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너무 송민석 후보에게 주도권이 뺏기면서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한마디로 좀 평가를 하자면 좀 아쉬웠다. 생각보다 너무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모습이 실제로 많은 유권자들을 좀 당황시켰던. 저는 그래서 실제로 저랑 이제 또 그때 고진호 씨가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죠. 정말 아쉬웠던 게 제가 또 박하진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조금 정보를 파악한 부분들이 송민석 씨가 이 법인화 관련한 공약에 대한 그 공격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들어서 바로 박하진 씨한테 알려드렸어요. 이거 송민석 씨가 민법까지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격을 준비하려나 보다. 조금 잘 준비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 됐었고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약간의 실드를 치자면 그분이 뭐 전후로 해서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뭐 다른 토론이면 몰라도 적어도 유권들 토론에서만큼은 송민석을 상대로 한다면은 박하진의 갈라쇼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워낙 저희가 평소에도 문제 제기한 부분들도 많았고 그렇죠.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박하진의 정말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예 안 나와서 사실은 가운데에서 토론을 지켜보는 저로서도 이거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송민석 후보는 좀 단단히 준비를 해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주도권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는 스탠스를 좀 취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것도 되게 양가적인 그건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토론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권을 잃지 않고 하려고 하는 본인만의 어떤 전략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한쪽 면으로는 되게 본인이 그렇게 이제 소통을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계속 말 끊지 마세요 말 끊지 마세요 하는데 이거 자체가 본인 상대의 말을 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상당히 지저분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저도 정확히 같은 생각입니다. 송민석 후보의 전략은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말자가 전략이었는데 이게 좀 소통을 얘기하는 사람이 말 끊지 마세요라고 말 끊는 거가 이거부터가 불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박하진 후보는 개인적으로 조금 박하진 후보의 G3 우선주의 정책 그리고 그거 관련한 발언들이 조금 이거 좀 수위가 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그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공감을 하고요. G3 우선주의라는
거는 저희가 공약을 준비하면서도 네. 박하진 후보가 미셨어요. 네. G3 우선주의를 포함을 시키자.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컷을 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조금 다르게 들릴 수가 있다. 저희야 뭐 당연히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진짜 누군가는 소외되고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넣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토론회에서 네. G3 우선주의를 언급하셔가지고 네. 당황했죠. 당황했고 근데 뭐 결과적으로 고진우 씨 같은 경우는 그거가 이제 의도가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거를 네. 이해를 하셔가지고 네. 다행이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사실 진짜로 좀 문제될 수 있죠. 저는 제가 G3에 속해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G3 우선주의를 반대한 좀 입장이었는데 박하진 후보의 토론회 내에서의 G3 우선주의에 대한 강경한 발언들이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다. 그런 스탠스가 토론회 자체의 분위기를 좀 격양시킨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 반유건들 세력 척결을 또 얘기했었는데 반유건들 세력 척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네. 반유건들 세력 척결 네. 이 공약은 제가 제시한 공약이고요. 왜 실제로 유건들 네. 내외에 반유건들 세력이 유건들 내예요? 내외에 내외에 존재합니다. 누군가요? 유건들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연히 유건들 반유건들 세력일 것이고 네. 그리고 유건들 외적으로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 수요 게시회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저희 댓글 테러 하시는 네. 그 이제 댓글 공작원들. 그쵸. 거기는 뭐 진짜 반유건들 세력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그 공약을 짠 시점에서 그 댓글 공작은 없었지만은. 그래요? 네. 하여튼 그 네. 공약을 이제 내건 이유가 예. 뭐냐. 예. 재밌잖아요. 네. 또 이제 트렌드가 또 이제 예. 또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선거의 재미를 위해서 넣은 거고. 예.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논의될 줄은 몰랐는데 예. 재밌어서. 네. 예. 풍자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송민석 후보께서 그 희대의 명언을 남겼잖아요. 실체 추상적인데 무엇인가요? 네. 또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송민석 후보를 도와준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저였으면은 네. 만약에 제가 박하진이었다. 네. 그리고 송민석 후보가 그런 질문을 했다면은 네. 반유건들 세력 무엇입니까? 반유건들 세력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네. 뭐 구체적인 답변을 해줄 수 없다. 그리고 본인이 반유건들 세력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냐? 또 이렇게 좀 세게 가야 되지 않았을까? 네, 오히려 이제 저희가 애초에 취한 전략이 뭐였냐면은 송민석 악마화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전략이 실제로 악마라는 게 아니라 악마화? 네, 악마처럼 보이게. 그렇죠. 네. 현실 정치에서 네. 이재명 악마화, 네. 윤석열 악마화 이런 거 네. 하듯이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차용을 해서 네. 송민석 악마화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패커징 인스타에도 그런 거 막 올린 거고. 이게 풍자죠. 네. 실제로 풍자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송민석 악마화를 해서 그냥 애초에 그런 전략을 취했으면은 만약 그런 질문 들어왔어도 네. 이런 식으로 받아쳐야 되지 않았을까. 처음에 가져갔던 우리의 정체성 네. 그 토론회에서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조금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송민석 후보가 박하진 후보에게 받은 공격들 이후에 송민석 후보의 꼬로만 좀 약간 삐진 것 같은 좀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신지 송민석 후보 지금 어떤 상태다? 근데 뭐 저는 뭐 풍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약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은 네, 풍자겠죠. 풍자고 그래서 약간 선거에 불복하는 실제로 부정선거를 좀 주장하시기도 했잖아요. 초반에는. 근데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선거가 너무 재밌었다.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진짜로 유건들 선거가 진짜 국내 정치를 진짜 그 하루에 축소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돌풍. 지금 돌풍병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납득을 못 하시는 중이다. 지금은 이제 좀 잘 하시겠죠. 이제 투표 얘기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두 가지 변경이 있었죠. 첫 번째는 개건 멤버가 좀 조금 이제 투표를 물론 투표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벤트성으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됐고 두 번째는 도장이 생겼잖아요. 그 두 개가 다 어떻게 보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일단은 이번 개건 멤버에서 투표가 1대1로 하나는 박하진 후보, 한 명은 송민석 후보를 이제
찍었는데 그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보고 저는 뭐 개거 멤버 입장에서는 송민석 2표가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박하진 1표가 나온 게 네. 이제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개건 멤버는 선거를 통할적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토론회에서 양 후보가 하는 그 발언이나 그런 전략들 위주로 볼 텐데 그렇다면은 송민석 후보가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민석 2표가 개건 멤버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대1로 나와서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정준하 씨가 박하진 후보를 찍었는데 정준하 씨가 왜 박하진 후보를 찍었을까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막차 사건 때 현장에 계셨던 분이다 보니까 조금 소통적인 측면에서 송민석 후보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대1이 나온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접전이었다는 거잖아요. 또 실제로 투표 결과도 한 표 차이로 박하진 후보가 당선이 됐었고 도장을 저희가 좀 가져와서 찍었는데 그게 또 이제 이 접히는 과정에서 좀 번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자국이 남게 되면서 부정선거가 아니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좀 본인이 이제 도장을 준비한 입장으로서 좀 그런 걸 좀 예상을 했었나요?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기표 도장을 제가 사비로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근데 그걸 또 세게 찍으면 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잉크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접히면은 또 이제 반대편에 묻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걸고 넘어지는 거는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솔직히 있고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재밌어졌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재투표 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저희 선거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선거 불복 이슈 그리고 재투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참 민석이 형이 유튜브 각을 잘 보는 사람이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선거 작은 선거 많이 해보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유튜브 각이 나오는지를 또 알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분량을 챙길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진짜 정확하게 잘 캐치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박하진 후보가 당선이 됐죠. 박하진 후보가 이끄는 유라시아 권하들의 1년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박하진 후보가 대표 선거에 나오고 당선된 것에는 큰 뜻이 없어요. 큰 뜻이 없고 그냥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런 지지 때문에 당선이 된 거고 마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고 당선된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점에서 박하진 정권에 대한 앞으로의 1년 기대가 크게 없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 정도만 해주면 좋겠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박하진 후보가 되든 송민석 후보가 되든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특정 집단 우선주의라는 정책을 내세운 후보가 어쨌든 박하진 후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G3 우선주의 정책이 득으로 좀 작용할지 실로 작용할지는 아직 좀 잘 모르겠다. 여러모로 좀 유권들 일정이나 이런 거에 참석을 자주 하는 분이 대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뭐 나름대로 득으로 좀 보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G3 우선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하는 이야기만 했는데 약간은 조금 두둔을 하자면은 사실 선거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못 갔어요. 송민석 후보가 아니 그 G3가 유권들 핵심 기구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G3는 유권들의 핵심 기구가 맞죠. 물론 뭐 의결권은 없지만은 근데 어쨌든 유권들의 전체적인 일정 같은 거를 기획을 하는 게 대체로 G3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실제 현실적으로 유권들 전체적으로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송민석 후보라든지 오진호 씨한테 각각 있기 때문에 G3가 그거를 최대한 유권들 일정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분들 의견에 맞춰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뭐 유권들 우선주의가 다른 분들을 이제 소외시킨다 그런 의도로 저희가 가져간 건 아니다. 뭐 저도 조금 얘기를 하자면 G3 우선주의라는 정책은 사실 유권자가 저희인 만큼 어떻게 보면 두 표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현실 정치에서도 그런 식의 정치들이 굉장히 많고 물론 이제 송민석 후보라든지 박하진 후보 둘 다 유권들의 결속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G3 우선주의가 좀 논란이 되었던 거지. 이런 선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저는 공약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박하진 후보의 선거 전략으로서의 G3 우선주의 정책은 뭐 저는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G3가 뭐 유원들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조직인 것도 사실이고, 다만 이제 걱정인 것은 이제 특정 멤버가 속해 있고 속해 있지 않은 이런 산하조직 단체를 핵심 기구라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의결권을 준다든지 우선시한다든지 라는 선례는 이후에 봤을 때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송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늘 유원들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공격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그런 G3 우선주의나 이런 거가 좀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G3라는 모임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 영보이즈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 특정 뭐 멤버를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기보다는 배제된 특정 후보에 좀 어느 정도의 원인이 있는 행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특정 멤버가 조금 좀 유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산하조직이 이유 없이 만들어진 산하조직은 뭐 트래시스 정도밖에 없어요. 산하조직이 아닙니다. 그냥 이었던 산하조직이었던. 네, 그래서 대표 선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사실 유건들에는 또 하나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식 막내 선거가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정권화 공식 막내가 연임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새로운 공식 막내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박하진 공식 막내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라는 타이틀을 얻은 만큼 네. 어쨌든 박하진 후보가 출마의 변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밝혔던 내용이 네. 유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 노예가 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약 이행의 측면에서 네. 시켜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저는 과감하게 가결표 던졌습니다. 박하진 후보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정치적인 공작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유권들에는 항상 정치 공작이 존재하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다. 이 정치 공작이 시작되게 된 계기, 하늘정원? 그 오만 네, 오만주의. 네, 오만과 편견. 네. 처음 생기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정치 공작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걸 처음 시작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확실히 박하진을 조금 공식성상에 좀 올렸네요. 네. 네. 그렇게 이 스노우볼이 그렇게 흘러갈 거라는 걸 예상을 하셨나요? 근데 예상은 했습니다. 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한 건 아닌데 그냥 네. 그날 흘러가는 방향성을 보고 네. 이거 이번에 공식 막내 바뀌겠다 싶긴 했습니다. 누가 되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식 막내가 지금 처음 바뀐 거잖아요. 네. 사실 공식 막내 하면 정관아였는데 박하진 공식 막내. 이게 선뜻 잘 감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와 공식 막내 선출직 두 개를 한 사람이 독차지를 했어요. 권력 분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인데 조금 독재나 네. 뭐 이런 좀 영향력이 너무 강화되는 거 아닌가, 한 특정 인물한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대표가 갖는 어떤 특혜나 권한보다 네. 공직 막내가 갖는 특혜와 권한이 더 막강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대표는 해봤자 뭐 총회 소집권, 그리고 뭐 징계위원장 네. 이런 건데 네. 공직 막내는 이제 유권들로부터 네. 보호받고 네. 귀여움받고 그런 특혜가 있고 또 이제 뒷정리 우선권 이런 권리가 이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공식 막내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 본인도 공식 막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위기감이라고 해야 될까? 좀 네. 그런 거가 좀 생겼나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식 막내 할 생각이 없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긴 한데 네. 근데 뭐 저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왜냐면 더 공식 막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공식 막내 이제 워낙 잘 하셨던 분도 계시고 네. 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잘할 것 같은 분도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식 막내가 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것 같다. 죽었다 깨어나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또 어떤 정치나 공작이 또 유건들은 또 근데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박하진 후보도 내가 공식 막내 될 줄 전혀 몰랐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라는 송민석 전 대표님의 명언을 좀 이렇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조심스럽지만 내년 대선은 좀 어떤 느낌으로 흘러갈 것 같나요? 내년 대선은 전혀 감이 안 잡히고요. 네. 일단 뭐 박하진 후보가 연임에 도전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고, 네. 송민석 후보가 그러면 또 이제 재도전을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는데 네. 올해나 작년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유건들 대표는 누가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나머지 멤버 3명 중에 하나가 하게 되지 않을까. 좀 송민석과 박하진의 리턴 매치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은 있는데 네. 박하진이 출마를 할지 자체가 회의적이라서 보나요? 여론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네. 큰 뜻이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그때 가봐야죠. 이제 또 이제 선거 시즌 가서 누가 또 갑자기 고진호가 네.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정관 씨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공중mak내도 아니겠다. 부담 없잖아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그 질문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대선 좀 뜻이 있으신가요? 저는 뜻이 없습니다. 뭐 확실하게 없다. 이번 대선은 일단은 출마 안 한다. 아니 모르는 건데, 네. 근데 후보가 정 없으면은 나갑니다. 진짜 아무도 안 나온다. 아무도 안 그럼 나온다. 나가겠습니다. 나갈 비대위로 건데. 가는 건 맞겠다. 네, 비대위는 진짜 막아든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야 이제 제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은 그러면 출마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답 드리기는 어려운데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 정건화가 유건들 대표의 뜻이 생긴다면은 네. 이거는 큰일이다 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굉장히 이제 이제 추진력 강한 네. 그런 대표. 이거 위험하다. 네, 이거는 진짜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니면 정건화가 대표를 해야 될 만큼 유건들이 위기거나. 네. 정건화가 뭐 아무리 유건들이 위기여서 정건화가 출마를 하든, 네. 근데 상대에 고진호가 나오면은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고진호 후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한번 할 때 됐다. 4번 할 때 됐다. 그리고 뭔가 고진호 씨가 최근의 분위기가 네. 심상치 않습니다. 좀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최근의 스탠스가 고진호 씨가 뭔가 좀 정치적인 뜻이 있어 보여요. 한번 중간에 그 대표 적합도 조사를 진행하시죠. 근데 이제 정건화 후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선에 나온다고 쳤을 때 좀 너무 크나큰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내란 리스크. 내란거나. 내란거나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사실 이걸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돼서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심판이 불가능하지만, 네. 요즘 같은 시국에서 만약에 그 혐의가 징계에 올라간다면은 이거는 조금 세게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그때 심판을 받아서 좀 그럼요. 다행이다. 내란 속에. 그러면 좀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이번들에서 굉장히 또 화두가 전 정권 때리기가 이번에도 있을 것인가 라는 건데, 실제로 전 대표시잖아요. 네. 좀 박하진 제천면회 때 본인 징계위원회를 또 하셨었는데, 그때 판결이 지금 와서 봤을 때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전 정권 때리기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본인이 봐도 전 정권 때리기는 아니다 이거. 근데 저는 정정권 때리기라고 보고요. 네. 왜냐면은 사안 자체가 이제 선거법 위반인데, 네. 근데 제가 부정선거를 한 것도 아니고 선거 결과를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그 절차상의 오류에 대해서 네. 이제 서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오히려 그 오류를 제가 말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심 어린 사과선에서 참작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반성문 한 페이지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아니었나. 그러면 이번에 박하진 행정부에서 전 정권 때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 정권 때리기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반유건들 세력 척결이라고 했으니까 반유건들 세력이 있다면은 척결해야죠. 그 박하진 후보의 압수수색 발언, 이거는 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만한 사항인지, 국정조사를 해야 될 만한 상황인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징계위원회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선거 토론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그게 압수수색을 실제로 이행할 것이다, 이거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아니고 토론 중간에 실언 정도다? 실언 정도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실언에 대해서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집권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 어쨌든 정관왕의 인생 이야기 직원들 대선 토크를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 어차피 네가 평점으로 좀 남긴다면 몇 점인지 한번 좀 각자 한 번씩 얘기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네, 저는 5점 만점에 4.0 드리겠습니다. 4.0. 왜 4.0이죠?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다만 아쉽다면 선거 과정에서 국민석 후보 쪽에 적극적인 캠페인 이런 게 있었다면 더 재밌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점에서 4.0였습니다. 그러면 송민석 선대위원장 5점 만점 몇 점? 5점 만점에 1.5. 1점. 왜 1.5점? 뭐 0.5 드리기는 이제 조금 그래도 하신 게 있고 네. 그렇다고 이제 좀 한 게 있어요? 네? 한 게 있어요? 조언해드렸잖아요. 맞네요. 네. 그렇다고 이제 3점 이상으로 드리기에는 네. 한 게 없고. 그럼 박하진 선대위원장은 네. 뭐 몇 점? 5.0 드리겠습니다. 5.0. 네. 안 되겠다. 사실상 김태형이 선거에 출마한 거였다. 그럼 저도 좀 평점 남기자면 저는 이번 선거 5점 만점에 4.5점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있었던 모든 행보가 물론 돌풍병에 저희가 걸려있기도 하지만 다 한국 정치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었다. 그러니까요. 또 마지막에 그 CGV 분들이 오셨잖아요. 네. 또 외교까지 저희가 네, 하는 그렇죠. 일도 있었고 네. 개건 멤버가 투표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민자 문제가 네. 또 있고 그럼 잠깐 그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개건 멤버가 지금 뭐 확실하게 지금 그 명칭이 정해진 건 아닌데 그리고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닌데 이거 뭐 개건 멤버에게도 투표권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애매할 수가 있는 게요. 네. 사실 지금도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워낙 그 저희가 선거 모수 단위가 적기 때문에 네. 굳이 줘야 되냐. 굳이. 그리고 개건 멤버는 어디까지나 객원 멤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제 의원들 정식 멤버를 받는 절차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개건 멤버들의 투표권은 사실 무리가 있다. 무리됐어. 무리됐어. 네. 그래서 뭐 저는 4.5점 드리고 싶고요. 한국 정치에 모든 게 다 나왔다. 부정선거, 뭐 극우 유튜브 속보부터 해가지고 기자회견 뭐 이런 게 좀 너무 재밌게 나오지 않았나. 너무 재밌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만족감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선거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라도 선거를 하고 싶어요. 당선 확정되고 나서 그 기자회견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저번 23년도에 했었던 선거 때도 너무 재밌게 나왔잖아요. 송민석 기자회견. 그래서 이번에도 재밌게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또 사람이 7명이 넘으니까 진짜 기자들한테 둘러싸이는 것 같고 중간에 막 어디 막 이렇게 급하게 들어간다든지 그게 뭐 상당히 재밌지 않았나. 그리고 작년에 저번 선거 때는 이제 그 당선인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별의별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그렇죠.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의 인생 이야기 유건들 대표 선거 심층 토크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년 유건들 대표 선거 나중에는 뭐 약간 이런 거 하는 거 어떨까요? 뭐 출구조사라든지 개표 방송 이라든지 이런 또 이제 한국 정치의 이제 되게 재미 포인트들을 또 저희가 담으려고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